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세요. 나만 안 되는 건가? 장기 투자에 대한 막연한 찬양에 혹했다. 그래서 해봤다. 우리은행 주식을 1년간 보유했고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목도했다. 분명 장기간 보유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했다. 1년은 장기가 아닌가? 그래서 2년을 보유했다. 손실이 마이너스 50%로 늘어났다. 회사의 이익은 점점 좋아지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거 혹시 평생 들고 있어야 하는 건가?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세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말만 쉽지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내게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다. 우선 긴 안목이 없다. 어느 기업이 먼 훗날 우뚝 서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확신도 빈약하다. 게다가 애초에 먼 훗날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치기 일쑤다. 장기 투자해야 성공한다고들 하는데 나 괜찮을까? 1년 정도 보유하고 50%의 수익을 냈던 풍력 관련주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참고 50% 수익에 대단히 만족해하며 팔았던 성공담이면 좋겠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후 몇 달 만에 5배로 치솟아 내 배를 무지 아프게 했다는 데서 시작한다. 주가 차트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했다. 그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을까? 1년간 50% 오른 후 단 3달 만에 5배라니. 배가 안 아플 수가 없었다. 내 그릇이 이만큼인 걸 어쩌겠냐며 1년 동안의 노고에 위안 삼으려 했지만 움켜잡은 배를 놓지는 못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깎아지른 듯한 오름세에 많이들 팔지 않았을까? 분명 그 가파른 상승을 이겨낸 것도 엄청 쉽지 않았을 거야. 이런 자기 위안도 아픈 배를 위한 약소는 되지 못한다. 못 먹어서 아픈 배엔 약도 없다. 참 잘 버티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긴 안목으로 장기 투자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못해 100%의 수익이 단 며칠이 부족했을 줄이야. 어떻게 해야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전히 모르겠다.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는 성공한 투자자들의 조언으로 생겨났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단다. 그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투자 판단이 대체로 명확해진다는 전제만 있을 뿐이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가? 꾸준히 되뇌이는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든다. 장기 투자는 기간을 길게 보고 투자에 임하라는 자세라고 말한다. 장기 예측이 단기 예측보다 논리적이고 요동치는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않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수긍이 간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미 고백했듯이 긴 안목이 없는 내게는 요원해 보일 뿐이다. 아쉽게도 공간만으로는 없던 안목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크나큰 걸림돌이다.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알고 있던 사실이 거짓은 아닌지, 큰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은 지난하고 또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식 투자에서 종목의 수익 시기는 맛집의 대기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는다. 더 늘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폐업하기도 한다. 밥 한 끼 먹자고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선
여간 피곤하고 불안한 게 아니다. 그러니 묻지마 투자에 더해 생각지마 투자, 즉 근거 없는 존버를 병행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주식시장에도 있는 개취. 사람마다 돈이 필요한 시기가 다르다. 어떤 이는 오늘을 위해 벌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달을 위해, 다른 누군가는 퇴직 후를 위해 벌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필요한 시기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신의 타임라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인 이유다. 장기 투자가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 투자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안타깝다. 꼭 그런 종목만을 기억하고 아쉬워한다. 분명 더 안 좋아진 기업도 있을 텐데 장기간 오른 종목을 들먹이며 정답인 양 말하는 것은 어째 좀 궁색하다. 옳은 것만 예로 드는 장기 투자 찬양의 허점이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다는 사람 손. 적어도 내 주위엔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취향이 다르다. 개취는 주식시장에도 존재한다. 이건 하나의 성향이기에 누구에게 강요할 것이 못 된다. 취향은 스스로 찾는 거다.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것은 투자의 마음 자세를 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약 없는 수익의 시점을 어느 정도 길게 늘어뜨려도 괜찮은지에 대한 개인별 한계점, 즉 타임라인을 넓히라는 권유다. 단기간의 주가 예측보다는 가시성이 있는 먼 훗날의 예측이 더 낫기에 근거 있는 기다림을 하라는 의미다. 그 마음 편함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도 좀 하라는 부추김이기도 하고, 적당히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편하다.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번호표도 나눠주지 않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마냥 기다려도 그리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다림 후엔 아쉽지만 억울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도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다.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1시간뿐인 점심시간에 2시간은 좋게 걸릴 대기줄에 서서 초조해 한다. 자신은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기대고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줄을 보면서도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하며 마냥 기다리다가 결국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다급히 돌아가기도 한다.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아 줄이 줄어들지 않았고 배가 고픈 것은 자신이 오래 기다리지 못해 받은 대가처럼 여긴다. 애초에 약속된 적도 없는 수익의 시점을 막연하게 잡아버린 데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음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참 많이 해봤기 때문이다. 기대에 기댄 막연한 기다림은 허기지고 후들거리는 일이었다. 요즘 나는 희미한 가이드라인만을 따라다닌다. 종목별로 일정한 타임라인이 보이면 투자를 시작한다. 그 타임라인은 예정된 이벤트일 수도 있고 언젠가 다가올 큰 물결일 수도 있다. 뭐든지 가까워지면 더 잘 보이기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귀찮아하면서도 정해둔 시나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때 결정을 내린다. 물론 결정이 칼 같진 않다. 여기저기서 주워듣고 어설프게 세운 기준이라 그런지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분할 매수 매도가 빛을 발한다. 확신이 적으면 더 분할하고 확신이 강하면 덜 분할한다.
이 기준도 어설프긴 하지만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장기자랑 무대를 보면 유행 중인 유사한 레퍼토리가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강점으로 자신이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본다. 주식시장에도 누군가가 추천하는 레퍼토리보단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영국에서 미국 지도 펼치기.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해결법이나 일부 사례를 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를 80년간 피우고도 100세까지 사셨어. 그러니까 괜찮아. 지난번엔 절에서 108배 하고 시험 잘 봤거든. 내일은 도서관 말고 절에 다녀와야겠다. 아, 예전엔 밤새 마셔도 괜찮았는데 체질이 변했나? 소맥이 좀 순한 것 같던데 주종을 바꿔봐야겠네. 혹시 방금 고개를 저었다면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언젠가 나도 그런 적이 없었는지. 고백하건대 나는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러했다. 주식 투자자에게 이런 류의 착오는 흔하다. 보통 자기 합리화와 낙관주의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구하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반도체에 투자해서 재미도 보고 아픔도 많이 겪었다. 철강은 안 그럴까? 2차 전지와 플랫폼 기업은 돌이켜보면 산업별로 기웃거리다 직접 겪고 나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 이게 다르고 저건 저게 다르고 이것과 저것은 요게 비슷하면서 그게 다르다는 걸. 그런 경험이 있기 전까진 모든 것을 퉁쳐서 생각했다. 어차피 다 같은 주식 아닌가? 퉁. 우리 은행이랑 카카오랑 다른 게 뭐지? 퉁. 실적만 보면 되지. 퉁. 더 알고 싶지도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귀찮음으로 인해 투자가 힘들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논리 정연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례를 굽어봐도 소용이 없다. 꼭 겪어봐야 한다. 왜 겪고 나서야 알 수밖에 없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알게 됐다. 주식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는 모든 것은 크든 작든 다름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한때 사이클 산업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종목에 투자해서 소가리를 많이 했다. 그 좋다던 반도체는 왜 날이 갈수록 떨어졌는지, 신차가 출시되어 기대된다고 했는데 왜 기대한 만큼 주가는 오르지 못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치 나 하나 속이자고 온 세상이 떠든 것만 같았다. 산업재와 소비재의 공급과 수요, 산업의 규모와 각 제품의 매출 기여도 등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은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이어졌다. 한때의 수익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 내가 잘해서 번 줄 알았는데 이를 뒤늦게 깨닫고 많이도 아쉬웠다. 영국에서 미국 지도 펼치기. 종목의 특성이나 산업의 생리도 모른 채 멋모르고 투자할 때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영국에서 국회의사당을 찾기 위해 미국 지도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잘 모르는 길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지도를 호기롭게 펼쳐든 모습. 게다가 미국에서 아주 유용했다던 이 지도에는 하필 또 국회의사당이 나와 있다. 디테일이 빠진 길찾기. 이름만 같다고 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M1 지도를 들고 헤매다
결국 국회의사당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지쳐버리는 여행객이 된다. 이런 경우엔 운 좋게 국회의사당 앞에 다다라도 알아채지 못한다. 뭐가 다른지를 모르고서 잘못된 대안에 몰두하면 내 위치도 알 수 없게 되는 탓이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다. 한 번의 성공은 다음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주가는 6개월을 앞서간다. 바닥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은 반전의 신호다. 외국인이 매수하면 오른다. 이 같은 시도가 우연찮게 성공이라도 하면 생각지도 못한 맹신 단계에 접어들고 맞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는 끼워 맞추기가 시작된다. 자신을 틀에 가두는 악수는 이렇게 자행된다. 기다리면 오른다는 말도 대표적인 영국에서 펼쳐든 미국 지도다. 모든 기업이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과 상장 기업의 안정성을 놓고 보면 높은 확률로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급등한 테마주에 물려서 하는 이 말은 그리 현실적이지도 희망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투자했던 대선 테마주가 4년이 지난 후에야 손실의 반을 회복한 것은 그리 고무적인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사모으다가 사이클 산업에 대하듯 타이밍을 재며 팔다 보니 수중에 네이버 주식은 딱 한 주만 덩그러니 남았다. 국내에서 독점적 플랫폼을 가진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며 샀음에도 많이 올랐다는 느낌에 진득하게 들고 있지 못했다. 꾸준히 사서 모아야 했던 주식은 그렇게 아쉬움을 담은 쪼가리 대박이 됐다. 지금은 좀 어떠냐고 물어보면 여전히 잘 모른다.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하지만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과 잘 모른다는 사실로 분명해지는 것은 있었다. 각 산업과 종목에 얼마의 비중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덜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다. 플랫폼 기업의 주식을 갖고 싶으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미국 기업의 주식을 우선해서 사모은다. 변동이 크고 개별 기업의 장래는 다소 불투명해도 산업 자체의 전망은 좋은 제약 바이오 관련 주식은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 조금씩 사모으고 특정 종목이 좋아 보이면 전체 투자 자산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처음부터 손실과 수익의 폭을 넓게 잡는다. 산업 주기를 예상하기 힘든 사이클 산업은 잘 모르므로 여러 기업을 나눠서 담고 상승의 원동력이 될 이유를 투자 시나리오의 중심에 두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확인한다. 그리고 여기에 분할 매수와 매도를 더하면 단기 시세의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 받는 투자 패턴이 된다. 그리 특별한 것 없는 일반적인 투자 패턴이다. 그런데 이 평범한 방식을 이리저리 짜깁고 내 발에 맞추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다. 다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무턱대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여유도 생겨났다. 정답이 뭔지는 여전히 모른다. 그저 이제까지의 있어 보이는 오답을 다시 찍지 않으려 나름의 기준에 충실할 뿐이다. 어쩌면 M1 지도를 들고 헤매는 경험도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랫동안 목적지로 이끌지 못한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다면 우선 그 지도부터 덮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라도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 내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길 찾기의 시작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